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 82세. 아침에 혼자 일어나십니다. 혼자 세수하고 밥 해 드십니다.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드라마 보십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방식대로 사십니다. 박할아버지, 78세. 김할아버지보다 4살이나 어립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계십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밥도 화장실도 다 도움받습니다. 가족이 면회 오면 미안하다는 말만 하십니다.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을까요? 운명?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딱 10년의 선택. 김할아버지는 6가지를 하셨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평균 10년은 누워 지냅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90세가 되어도 집에서 삽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며 삽니다. 존엄하게 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65세부터 75세, 이 10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쓰세요, 지금 당장.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돈을 쓰세요. 지금 당장 쓰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들어보십시오. 박할아버지는 평생을 아끼며 사셨습니다. 자식 교육, 집 장만, 노후 준비. 그렇게 모으셨습니다. 76세의 통장 잔고는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은 음식은 참으셨습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가고 싶은 여행도 미루셨습니다. 내년에 가지 뭐. 그런데 77세에 쓰러지셨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 그 후 요양원. 가족이 면회 왔을 때 할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아꼈을까? 맛있는 것 좀 먹을 걸. 요양원비는 연금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통장에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쓸 기회도 없이.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그때는 쓸 수 없습니다. 80세가 되면 소화가 안 돼 못 먹습니다. 다리가 약해 여행 못 갑니다. 기력이 없어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쓰세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럼 자식한테 유산은? 유산 남기지 마세요. 자식들은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형은 더 받았다. 동생은 덜 받았다. 재산 분배로 형제가 남남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차라리 살아계실 때 다 쓰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김할아버지를 보십시오. 70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일주일에 한 번은 좋은 식당, 한 달에 한 번은 짧은 여행. 하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셨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할아버지는 당당하셨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나? 그렇게 11년을 사셨습니다. 지금 82세,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내 인생 제대로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통장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갑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쓸 때 가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님은 왕입니다.
돈 쓰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쓰십시오. 오늘 하고 싶은 것 하나 하십시오. 가고 싶은 식당 가십시오. 사고 싶은 옷 사십시오.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서 빼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을 달고 사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산다. 오늘 하루 즐겁게 산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고기를 드세요, 매일. 두 번째입니다. 고기를 드세요. 매일 드세요.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할머니, 73세.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귀찮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채소 위주로 먹어요. 고기는 안 좋다잖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고기를 드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고기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기운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의욕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의욕을 만듭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우울해집니다. 기운이 없어집니다. 고기에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걸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채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릅니다.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여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근육 유지, 기운, 의욕에 필요합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어르신 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더 오래 사십니다. 암에도 덜 걸리십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 한 끼는 꼭 고기를 드세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상관없습니다. 생선도 좋습니다. 양은 손바닥만 하면 됩니다. 소화 걱정되시면 부드럽게 익혀서 드세요. 씹기 힘드시면 다져서 드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매일 공급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점심에 고기 한 끼, 내일도 모레도. 그러면 기운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을 집에 있게 합니다. 매일 걸으세요. 30분. 세 번째입니다. 걸으세요. 매일 30분. 윤할아버지, 65세에 퇴직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자. 집에만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5년 후 70세.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경고했습니다. 이러다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지팡이에 의지하십니다. 반면 조할머니는 매일 걸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분.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15년을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지금 80세 여전히 혼자 걸으십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계단도 거뜬합니다. 차이는 걷기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리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온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75세 이후 가장 무서운 게 낙상입니다. 한 번 넘어져 골절되면 그대로 누워 지냅니다. 그러면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낙상입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리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빨리 걸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숨 차지 않을 정도로 같은 시간에 걸으십시오.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날씨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십시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십시오. 가능하면 오전에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30분 산책.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돈을 쓰세요. 지금 당장. 두 번째, 고기를 드세요. 매일. 세 번째, 걸으세요. 매일 30분. 이 세 가지만 해도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다른 것들도 소용없습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자식을 버리세요. 네 번째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자식을 버리세요. 정확히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세요.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8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손주 밥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하지만 몸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70세가 넘으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짐이 되면 안 돼. 72세에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회복이 더뎠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우셨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이것이 자식을 위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서로를 망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본인이 망가집니다. 본인이 망가지면 자식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선을 그으십시오. 명확하게. 너는 너, 나는 나. 장할아버지를 보십시오. 70세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산다.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혼자 밥 해 먹고 청소하고 산책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뵀습니다. 그게 적당했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83세,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건강하고 자립적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도는 자식의 의무입니다. 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30년, 40년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간병.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간병해야 한다? 아닙니다. 간병은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십시오. 자식이 직접 간병하면 자식도 망가집니다. 요즘 70대 자식이 90대 부모 간병합니다. 자식도 이미 노인입니다. 자식도 건강 챙겨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부모 간병하면 자식도 쓰러집니다. 이게 진짜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서로를 망치는 겁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재산. 자식에게 유산 남기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죽은 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끼리 싸웁니다. 형은 더 받았다.
동생은 집을 받았다. 재산 때문에 남남됩니다. 그게 원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살아계실 때 다 쓰십시오. 필요하면 그때그때 주십시오. 죽어서 한꺼번에 주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선언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내 재산은 내가 쓴다. 내 시간은 내가 쓴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처음엔 자식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외롭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경로당, 복지관에 나가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자식과 선을 긋는 것입니다.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것들도 소용없습니다. 집에 손잡이를 다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간단합니다. 집을 고치세요. 손잡이를 다세요. 문턱을 없애세요. 조명을 밝게 하세요. 돈이 아까운데 한 번 넘어지는 게 더 비쌉니다. 송 할머니 76세에 넘어지셨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부터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외출도 줄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 근육이 빠졌습니다. 79세에 또 넘어지셨습니다. 이번엔 골절. 지금은 요양원입니다. 처음 넘어졌을 때 손잡이를 달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70세에 미리 집을 고쳤습니다. 화장실의 손잡이, 문턱 제거, 복도의 센서 등, 계단 양쪽의 난간, 2층 침실을 1층으로, 주변에서 뭐라 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돈을 써?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야. 지금 85세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한 번도 크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안전하니까요. 요양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집이 위험해서입니다.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봐, 계단 오를까봐, 밤에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래서 요양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집만 안전하게 바꾸면 요양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화장실에 손잡이 다십시오. 문턱 없애십시오. 바닥 미끄럼 방지하십시오. 복도에 센서 등 다십시오. 계단 양쪽에 난간 다십시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로,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은 위험합니다. 2층 침실 있으면 1층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점검하십시오.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는지, 조명이 잘 켜지는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안전한 집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약제 부작용의 함정.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야 합니다. 약을 버리세요.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김할아버지 72세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았습니다. 혈당도 높았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드세요. 할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큰 병 걸리는 거 아닐까?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약.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장약, 수면제, 진통제. 어느새 8가지. 매일 아침, 저녁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족이 걱정했습니다. 혹시 치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 부작용입니다. 약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할아버지는 충격받았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약이 나를 망쳤다고? 약을 줄였습니다. 8가지에서 3가지로.
그랬더니 놀라웠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입맛도 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약이 답이 아니구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면 수치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이게 노화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리하게 정상으로 돌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돌리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기운이 없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치가 아니라 증상을 보십시오. 지금 몸 상태가 괜찮으면 됩니다.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할머니를 보십시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 생활에 문제가 됩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약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일 걷고 고기 먹고 스트레스 줄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건강합니다. 약 하나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0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사람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도 느립니다. 당장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치료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80세에 암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더딥니다. 항암 치료는 몸에 큰 부담입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 후 요양원입니다. 그게 수명 연장입니까? 아닙니다. 고통 연장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병원에서 수명을 늘리기 위해 치료받을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낼 것인가? 이것은 의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미리 해두십시오. 건강할 때 결정하는 겁니다. 미리 유언장을 쓰십시오. 연명 치료 의향서를 작성하십시오. 재산 분배를 정하십시오. 장례 방법을 정하십시오. 자식들이 싸우지 않게. 그리고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안 쓰는 것 버리십시오. 죽으면 자식들이 치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물건 하나하나 버리는 게 힘듭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십시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만나십시오. 가고 싶은 곳 지금 가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지금 하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것이 6번째입니다. 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증상을 보는 것입니다. 병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돈을 쓰세요. 두 번째, 고기를 드세요. 세 번째, 매일 걸으세요. 네 번째, 자식을 버리세요. 다섯 번째, 집에 손잡이를 다세요. 여섯 번째,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65세부터 75세, 20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80대, 90대를 결정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두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김 할아버지는 82세에도 집에서 삽니다. 박 할아버지는 78세에 요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양원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 아니면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존엄하게 사는 삶.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 하십시오. 내일 하나 더 하십시오. 한 달 후 습관이 됩니다. 1년 후 인생이 바뀝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십시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이 정보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전해져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